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5일 손상대 TV의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6일에 열리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민주당의 악재를 비판함과 동시에 이를 안보 국회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대여 안보 공세에 나선답니다. 대정부 투쟁 및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이슈가 사실은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당으로서는 민주연구원의 내년 총선 관련 보고서 그 패착, 이해찬 대표의 사퇴 논란, 일본의 경제보복,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 식별구역, 일명 카디저, 독도 영해 침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한국당은 그동안 북한의 이 군사적 위협과 이 외교력 부재에 따른 고립,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적 재난을 앞세워서 정부 여당을 압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까딱도 하지 않잖아요. 강도가 약해서가 아니라 좌파들 습성이 공격할 때는 완전히 이리떼처럼 물고 자신들이 공격당할 때는 전혀 아닌 것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해버립니다. 너는 씨부리라, 나는 그냥 가겠다, 이런 식이에요. 이걸 한국당이 좀 알았어야 되는데, 그럼 공격 목표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나 핵폭탄급 이 호재라는 안보 이슈와 경제 이슈, 그 외교 이슈, 이 다양한 이 이슈를 갖고도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지 못하자 당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비판과 개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복당파 인사들은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친이계 쪽에서는 친박계가 내년 총선에 전면에 나선다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 이것은 최근 정치적 비판 화살을 한국당으로 돌려서 여의도 복귀를 시작한 홍준표 전 대표를 중심으로 장제원, 김용태 의원, 그리고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 등이 앞장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복당파 인사들이 주로 내세우는 이 비판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 도로 친박당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인데, 이것이 바로 당내 일부 친이계의 친박계 내년 총선 전면 배치 필패론과 손바닥이 딱 마주치는 형상입니다. 뭔가 야리꾸리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분위기 한교안 대표도 간파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고는 하지 않았지만 지도부 흔들기로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단합을 계속해서 강조해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 열린 당원교육 행사에서 한교안 대표가 당내 비판 세력들을 직접 겨냥해서 하나로 똘똘 뭉치면 이겨왔던 한국당이 분열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내부 총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는 했습니다. 솔직히 대정부 대여 투쟁에 올인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 한국당이 당내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이 판국의 당 지도부를 흔드는 행위는 결국 같이 살자가 아니라 같이 죽자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한국당 비판에도 인상을 찌푸리는 지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어떤 경우라도 당의 목소리를 하나로 규합해서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안보투쟁과 경제투쟁, 여기에 나서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필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생각엔 한교안 대표가 복당파 인사들이 이 지도부 흔들기로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 기회에 탄핵 찬성 복당파 배신자들을 본보기로 촥 정리해버리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신상 필벌을 예고하면서 집안 단속을 본격화하는 것은 그다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정치는 생각과는 달리 아주 비열하고 추잡스러운
이런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탄핵에 찬성한 친이계 그리고 복당파들은 탄핵에 반대한 친박계를 걷어내기 위해서 툭하면 도로 친박당을 부러지실 겁니다. 이미 많이 부러지셨잖아요. 지난달 30일 한교안 대표는 친박계가 당직을 독식하고 있다는 이런 당내 지적과 관련해서 나는 친박에 빚진 것이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다는 것이지 그때 정치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친박을 키워야겠다는 뜻으로 당에 온 것은 아니다면서 일정 부분 친박과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이계냐 복당파는 한교안 대표를 친박계로 이미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한국당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또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것도 친박의 도움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고됐던 홍준표의 바로 입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한국당과 당 지도부를 저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홍준표 전 대표의 입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때로는 살얼음판을 걷고 때로는 작투를 따듯 경계선이 아슬아슬합니다. 사람이 아닌 만약에 어떤 특정 짐승으로 표시한다면 그 무소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래 남을 가소롭게 여기는 듯한 그 모습 그리고 말을 하면 비비꼬스 사람 약 올리는 듯한 이런 것만 좀 걷어낸다면 아마 전국을 찌르는 이 멘트 발언 하나하나에 문재인 정부가 바짝바짝 오금이 저릴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한 방 나와버립니다. 자, 제가 이 제목에 홍준표의 여의도 복귀 본격화 했는데 이미 7월달부터 본격화했습니다. 그전에는 다 이제 예고편을 두드려 왔는데 이제 7월 매년 8, 9 이때쯤 되면 어느 정도 공천의 윤곽, 당의 공천 룰 뭐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되면 빨리 뭔가는 한 다리를 걸치든지 아니면 치고 나와서 뭔가는 제출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7월부터 홍준표가 기지개를 폈던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7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상김시대 이후 한국의 정치판에 1인 보수 정치 시대는 끝이 났다. 그 시대적 흐름을 망각하고 1인 보수 정치 시대를 계속하려고 시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박 정치가 지난 총선에서 폭망했던 이유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요즘 여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천제도도 결국은 1인 보수 정치 시대를 계속 이어가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뭐겠습니까? 한국당과 더불어당의 공천 룰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천은 미국식으로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주고 원내 대표만 있는 원내 정당 체제로 가고 구시대의 잔재인 당대표 체제는 이제 종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왜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 역시도 옛날 새누리당에서 한 차례, 한국당에서 한 차례 당대표를 역임했던 장본인이고 당대표로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직접 공천권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대표는 없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교안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런 주장은 향후 총선 승리와 보수 통합이라는 이런 빌미로 한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내려놓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일 뒤인 같은 달 31일에는 SNS를 통해 문재인과 한교안 대표를 동시에 저격합니다. 일타쌍피 저격법. 왜?
한교안 대표만 직설적으로 공격을 하면 당내에서 좀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문재인을 비판하면서 싸잡아 비판을 해버리면 조금은 덜할 것이다. 그래도 본인의 의중은 전달이 될 것이다 보고 문재인과 한교안 대표를 동시에 저격했습니다. 문재인을 겨냥해서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문정권의 억압으로 참으로 억울한 세월을 보냈다. 자신이 그동안 전술핵 재배치 이런 주장을 했던 걸 가지고 좌파 매체들이 전쟁주의자로 매도한 것 때문에 열이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것 때문인지 이것을 전쟁주의자로 몰고 문정권을 평화주의로 몰고 간 여론들도 참 야수가다. 이런 비판을 쏟아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약 5시간 후 이번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교안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올립니다. 한일관계 해법을 야당 대표가 아닌 여당 국무총리식으로 찾고 있으니 참 딱하다. 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지만 이 짧은 비판의 글 하나가 한교안 대표를 비판하는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일관계 해법을 야당 대표가 아닌 여당의 국무총리식으로 찾고 있다. 물론 한교안 대표라 이름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딱 들어보면 한 대표를 겨냥한 그림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칼끝이 자주 당 지도부를 향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인 한교안 대표를 흠집내고 다시 정치적 영향을 일으켜서 여의도로 떳떳하게 복귀하기 위한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보면 답답한 나머지 내뱉는 이런 정치 지도자의 한수 훈수로 보이겠지만 이것을 정치적 잣대로 보면 향후 현 지도부가 크게 흔들릴 경우 차기 당권 재도전 등의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당대표나 대권 후보에 도전했던 정치인들의 속성상 본격적인 정치활동 재개를 앞둔 이런 상황에서는 당의 잘못이나 당 지도부의 무능을 비판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홍 전 대표의 경우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총선 출마 구상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최근의 당 지도부 비판 발언 등은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것은 한교안 대표 체제가 지지율 정체와 총선을 앞둔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홍 전 대표는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나 정치부 기자를 했던 제 판단은 정치적 계산하에 작심 발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6.13 지방선거 패배 후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홍 전 대표. 뒤에는 유튜브 채널인 홍카콜라 활동에만 집중하는 척하면서 그동안 여의도 정치권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행동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당 대표를 지냈고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이 자신의 당을 위해 훈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의 발언 안에 차기 당권 재도전이라는 이 목표 지향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약 다시 내년 총선에 나가게 된다면 단순히 국회의원 한석 하나 채우기보다는 의미 있는 지역에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공식 여의도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국회의원 의석 하나 채우기보다는 의미 있는 지역에 출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잣대로 본다면 기회가 있다면 다시 당대표에 복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당대표를 없애야 된다. 한번 두고 봅시다. 지난 3일에는 한일 갈등과 관련 한국당 지도부에 대해서 홍 전 대표는 한국 사회의 주류가 바뀐 줄 보수 정당만 모르고 있다면서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국민들 내리에서 패적이 된 줄도 모르고 아직도 자기들이 주류인 양 착각하고 웰빙하고 있다고
아예 작심적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패족이라는 단어를 구성함으로써 한국당 내 친박계를 겨냥한, 즉 황교안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수통합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물론 우리 공화당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국민들 내리 속엔 국정농단 탄핵이 아직 남아있는데 내년에 탄핵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면 선거가 되겠다면서 문재인이 싫지만 똑같은 이유로 친박 1중대 2중대 다 싫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우리 공화당을 향해서는 정당을 제대로 하려면 유력한 차기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유력한 차기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 한 명만 있다면서 성공 가능성이 제로라고 평가했습니다. 거기에 유력한 차기 지도자 있는데 잘 못 보네. 아니면 홍준표 대표가 우리 공화당 가서 유력한 차기 지도자가 한번 되시든지. 그 말이야, 공당의 대표를 지냈던 분이 이렇게 완전 무시하듯이 가능성이 제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같은 우파끼리. 이러니까 생각을 하고 얘기를 좀 하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생각이 제로예요. 홍준표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당에 자발적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나가겠다면 그대로 둬라. 그 외 모든 정당, 모든 중도 보수 세력을 끊어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친박 1중대 2중대로는 내년 선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당대표를 하면 다 끌어안을 수 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날 한국당이 왜 이렇게 자빠지고 망가졌습니까? 바로 홍준표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당을 뛰쳐나간 이런 배신자들을 대통령 선거에서 표몇번 얻어보려고 이들을 당으로 불러들인 그 원흉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됐음을 아셔야 됩니다. 홍 전 대표는 이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한국당을 향한 쓴소리를 계속 이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책임자를 걸러내겠다는 한국당 총선 룰,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하루살이 정치만 한다, 한국당엔 변한 게 없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비판할 게 아니에요. 도와줬어야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책임자 걸러내야지. 황교안 대표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돌아갈 명분과 시기를 예측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비난을 했는데, 본인이 명색이 전직 대표라면 같이 모여서 거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난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특히 총리 출신의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듯 고건, 이해창 등 관료 출신 인물들은 큰 정치에 실패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해서 황교안 대표도 총리 출신이니까 결국은 실패한다는 이런 의도의 발언까지 내놓습니다. 홍 전 대표는 정치 경력으로 따지면 황 대표는 초보, 우리가 24년을 했던 사람이라면서 황교안 대표를 경계하고 경쟁자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힙니다. 경계하고 경쟁자로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말로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다. 좋습니다. 24년간 초보가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물론 홍 전 대표가 한국당 지도부만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청와대 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왔습니다. 인정합니다. 문재인을 향해서는 연일 이순신을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선조 같은 행동을 한다면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 나라를 왜 국제적 고립과 혼란으로 몰고 가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반일을 외치고 축구 경기가 아닌데 일본을 이기자고 선동한다는 비난까지 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작년에는 평화를 위장한 친북의 한 해였다면 올해는 친일 청산을 내세워 반일 운동으로 나를 지새고 내년에는 방위비 인상 부당을 구실로 반미 자주화를 부르짖을지도 모른다면서
나라야 어찌되건 말건 그들은 그렇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요거 아주 지적 잘했어요. 작년에는 평화로 위정한 친북의 한 해였다면 올해는 친일 청산을 내세워 반일 운동으로 나를 지새고 내년에는 방위비 인상 부당을 구실로 반미 자유화를 부러지질지도 모른다. 왜 이런 얘기만 쭉 하면 되잖아요. 왜 자기 당을 싣고 당 지도부를 흔들고 황교안 대표를 비난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접 비난하려면 황 대표 좀 만납시다. 우리 차라도 한잔 합시다. 아니 뭐 이해차이처럼 수학교라도 한잔 합시다. 얘가 모여서 야 내가 생각은 말이죠. 나도 당을 운영해봤지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내가 드리는 이 고언 장점으로 받아주시고 이렇게 한번 하면 당이 얼마나 잘 살아. 이래야 될 건데 그냥 얼른 내뱉어가지고 막 찌르고 찢고 뽑고 해야 되니까 결국은 당에는 아무런 훈수도 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역작용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입으로 정치를 한다면 황교안 대표보다는 홍준표 대표가 한 수위 맞습니다. 홍 전 대표 말대로 황 대표는 정치 촌생이고 자신은 24년을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 점도 한 수 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재구축하기 위해 당을 흔들거나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전직 당 대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입이 약한 한국당을 위해 입으로 도와주고 황교안 대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경륜과 경험을 어드바이스해주고 투쟁에서는 앞장서 목숨 건 투쟁을 보여주는 것이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토요일날 예운이 목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 땀을 워낙 많이 흘렸는데다가 피곤이 겹쳐서 목이 칼칼합니다. 한국당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우파 통합도 강조하는 한편으로는 의원들을 상대로 대여 대정부 투쟁을 위한 투쟁 기금까지 모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한국당에 딱지처럼 붙어있는 꼰대, 기득권, 웰빙 정당 이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는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당 신정치 혁신 특별위원회가 당을 혁신하기 위한 3대 비전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담은 45쪽짜리 혁신안을 마련했는데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3대 비전, 국민과 함께 경제를 세우고 정책으로 강한 열린 정당이 인재 미래 정당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3P. 또 투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웰빙 정당이다. 강남 우파 이미지 이것을 탈피해야 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고 당내 하통합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개파적 분열주의를 배격하고 싸움질하는 정당 이미지를 타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나를 따르라식의 독선적 당 운영을 지향하고 편법을 동원하는 꼼수 이미지를 배쳐가야 한다는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을 강조한 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내 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양측 간의 통합과 관련해서 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지난달 30일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였어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에 이기려면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 통합이 필요하다. 보수가 다 같이 가야 한다면서 조직적인 통합 또는 인물 중심의 통합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양측에서 물밑 접촉을 통해서 다시 손을 잡기 위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때 새누리당, 지금 한국당이죠. 그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이 무려 33명인데 이 가운데 24명은 한국당에 복당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사람은 유승민, 정병국, 이해운, 오신환, 정운천, 하태경, 유이동, 지상욱 의원 등 8명이고
무소속의 강길부 의원이 남아있습니다. 양측 간의 물밑 접촉은 꽤나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배신자 그룹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반유승민 의원 정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한국당이 탄핵 배신자들을 정리해야 할 형편에서 통합만을 바라보고 배신자를 그럼장치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힘들 겁니다. 셋째는 가뜩이나 불만이 높은 탄핵 배신자들이 한국당으로 복당할 경우 태극기 세력들은 물론이고 많은 우파 세력들이 한국당에서 등을 돌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바른미래 소속 의원들의 경우 반대를 하는 이런 의원들도 있을 것인데 이들이 한국당 공천에서 팽당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선뜻 한국당 복당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런 네 가지 진단 차원에서 바른미래당과의 합당이 통합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몇 명은 이래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유승민은 안 됩니다. 한국당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복잡합니다. 우파 통합을 위해서 정치적 계산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있고 지지들하고는 탄핵 세력 정리라는 이 숙제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확실한 해법은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내년 총선을 두고 거쳐야 될 난제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반듯한 한국당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당을 혁신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지지율로 한국당이 제 모습을 찾을 것이라 이런 믿음 제만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정치는 때론 꼼수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꼼수보다는 정수가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훈수가 아니라 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한결같은 전원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당을 바라보고 답답해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거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혁신안까지 나왔고 이제 본격화시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당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의 실패는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이것까지도 실패한다면 우리 모두 한국당에 더 이상의 연민의 정은 갖지 맙시다.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